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는 제일 힘들 것 같았던 부부의 이야기, 또 지난주에는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아이들이 금쪽같이 낳아준 우리 손주들과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갔었죠. 오늘은 조금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조금 더 떠난 거리에 있는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이서원 선생님 모시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무촌인 부부, 일촌인 아이들, 그 다음에 손주들과의 그 소통에 대한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또 우리가 일상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타인들이란 말이죠. 선생님하고 저도, 네. 저하고 선생님이 알게 된 수십 년 동안을 지내면서 싸워본 적 없잖아요. 아직 없네요. 네, 싸웠으면 아마 안 봤죠? 그렇죠. 그러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들에게 에너지를 쏟았던 것보다는 훨씬 서로 편안했단 말이죠. 네. 늘 만나면 즐겁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세월이 갈수록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구는, 또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만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하고는 또 안 만나고 싶고. 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범주가 자꾸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느끼다 보니까 좁아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뭐가 걱정이냐면, 이러다 나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왜 자꾸 나이가 들수록 네네. 사람을 가려 만나고, 좀 언짢으면 안 만나고, 안 보고 싶고, 왜 그런 건가요? 네. 선생님, 저하고 대담하면서 늘 제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네. 선생님은 질문 속에 답을 그래요? 담고 있다. 네. 답을 달고 있다. 답을 이렇게 달고 생각하는데, 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돼요. 이게 답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네. 이게 선생님 이것도 좋아하시는 말로 정상. 네, 아싸. 노말입니다. 네, 노말. 네, 저희 어머님이 네. 원래 88이 되셨어요. 어휴. 그래서 얼마 전에 네. 어머님한테 그럼 건강하시죠? 건강하세요. 건강하면 좀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몸 건강이 네. 마음 건강, 그러고. 또 반대로 마음 건강이 몸 건강을. 어머님이 내려갔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야, 내가 나를 받아놨대. 그래요. 날? 네. 돌아가실래? 아유, 갑자기 가슴이 좀 그러네. 네, 그래서 나를 받아놨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그랬더니 내가 88인데 이제부터는 내 목숨이 하늘에 거지 내 게 아니야. 그래서 가슴이 좀 놀라면서도 정말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는 네네. 거죠. 밤새 안녕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요새 어떻게 사는지 아나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눈 뜨고 싶을 때 눈 뜬다. 그리고 평생을 일찍 일어나셔야 됐는데. 네네. 그리고 먹고 싶을 때 먹는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만 먹어. 시간 따라 안 살고 내 몸 따라 산다. 그리고 저 88세시라 그랬잖아요. 네. 제가 그 모델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델로 삼고 네. 싶은데요. 그럼- 벤치마킹 해야 되겠는데. 네, 저도 그러고 싶을 만큼 어머님 말씀이 참 평이하고 쉬운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요새는 전화를 누구한테 일부러 안 한다. 그리고 전화가 와도 일부러 안 만난다 그래요. 내가 이제 남은 동안에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걸고 싶은 전화만 걸어도 내가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네. 왜 이렇게 제 마음이 편해져요? 네. 그래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태어나서 88세가 제일 편하시대요. 일단 에너지도 많지 않으시고, 그렇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살 날보다, 그죠?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훨씬 적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 말씀처럼 내가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좋은 것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그럴 때 굳이 인연 안 되는 사람을 만나고 네.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그다음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일어나고 그런 일은 그만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우리 월급 가부라는 거 있잖아요. 미리 땡겨서 쓰는 네, 거. 갑을. 네. 88세를 70세로 땡기시죠. 아, 글쎄요. 네. 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아직도 제 어깨에 손주를 봐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이제 왜 사람 관계가 줄어드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저는 한 사람은 고구마 덩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구마? 네. 고구마를 캐보셨어요? 고구마를 이렇게 캐면 하나 캐면 줄줄줄 나온다면서요. 한 희한한 번도 사람을 못 해봤어. 만나면 그 사람이 온갖 쓰레기 같은 사람까지 다 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온갖 복잡한 게 다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기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기도 바쁘다. 네. 이것도 써놔야지. 그 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하고 병 생기고 또 안 좋은 사람은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맞아. 그래서 보면 초기 비용이 세 보여도 네. 초기 비용이 이 사람하고 멀리하면 그 뒤에 감당해야 될 수많은 후속적인 비용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뭘 하지 않은 사람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걸 껴안았다가 그 뒤에 오는 후폭풍들을 막 껴안아서 병이 되고 그런 삶을 50년, 60년, 70년 살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니까 저희 어머님 마음처럼 정말. 굳이 내가 아니, 굳이 온갖 내가. 철학자 훌륭한 분들 거를 유튜브로 꽤 많이 듣는데 네. 지금 우리 어머님의 그 말씀이 훨씬 더 저한테 싹 들어오는데요. 네. 아주 체험하신, 네, 체험한 그것도 사람. 훌륭하게 체험하신. 그래서 이런 거죠. 인생이라는 게 경험을 주섬주섬 주는 맞아요. 건데 그 얘기도 너무 좋아요. 주섬주섬 주어서 아주 피부에 와닿게 쉽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가장 철학적인 얘기다. 저는 어머님 뵈면서 어느 유명한 수사로 꾸며진 철학적인 용어보다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내가 그 날 잡아놨잖아. 그 얘기가 그리고 나는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래도 시간이 없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험을 주섬주섬 네. 죽는다고 하지만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님은 날바다떼이 하시면서 네.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요구하는 게 없으시네요. 네,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한다. 네, 이번에 네. 제가 대구에 내려간 게 이제 아침마당 촬영을 하러 나갔거든요. KBS에. 오, 아침마당에 나가세요? 출세했죠. 출세하셨네. 아니, 무슨 출세요? 맨날 나가시면서. 그런데 네. 거기서 이제 진행자들이 저한테 묻기를 스트레스가 얼굴에 1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분노관리연구소장을 해서 그런가 비결이 뭐냐. 분뇨관리연구소. 그렇게 물어서 네. 제가 그때 어머님 얘기를 방송에서 했어요. 네.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 여름에 왜 더운 줄 아나? 그래서 왜 더운데 그러니까 이거 무슨 철학이다. 여름이니까 덥지. 그럼 엄마 겨울에는 추운 거는 겨울이라서 그래? 그래 그렇지. 내가 너무 유머러스하고 왜 외로운 줄 재밌으시네. 아나? 왜 이랬더니 혼자서 하니까 외롭지. 그러시더니 내 요새 어머. 무릎이 왜 아픈 줄 알아? 그래요. 늙었으니까 왜요? 그렇지. 이래요.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어머. 그래 내가 원인을 아니까 덜 힘들다. 아유, 그 보니까 우리 이 선생님이 그 어머니의 네. 영향으로 지금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이번에 많은 내려가서 어록을 만들어내시는구나. 재발견이 그 어머님 그 어록의 원조를 한번 초대해서 이야기를 절대 좀 안 들었으면 나오실 거고요. 좋겠는데요, 절대 안 진짜로. 나오실 거고 어머님 말씀대로 원인을 알면 결과가 덜 고통스럽잖아요. 저는 스티븐 코비 있잖아요. 선생님 네네. 말씀해 주신 것과 대구에 사는 우리 어머님이 일면식이 없지만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머님은 무릎이 아프면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스톱 잠깐 멈춰서서 think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왜 무릎이 아프겠노? 내가 왜- 그러시니까 네. 88세에도 그렇게 멋진 삶을 사는 네. highly effective people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stop, think, Think. 그리고 좋은 것을 And choice. choose. 예. stop, think, choice를 한다는 거죠. 이건 꼭 이론을 알아서 하기보다 자연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고 나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데 그 유리한 것의 선택이
별로 좋은 영양가 없는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으로 하고 좋은 사람도 드물면 혼자 잘 지낸다. 혼자 고물고물 잘 논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쭉 어려서 커오면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 네. 라는 게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각인이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굴고 조금 좀 정말 아니게 구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적인 생각이 네네. 나이 들수록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좁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도 아, 나 이거 늙어서 이제 죽으러 가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불안이 오늘 일거에 네네. 해소가 됐네요. 좋은 사람만 만나기에도 바쁘다. 좋은 사람 만나기. 네. 제가 주로 그래서 선생님 편식하잖아요. 선생님하고 자주 만나잖아요. 이제는 편식이 좀 필요하네. 편식이 필요하죠. 네. 그러네요. 잡식에서 편식. 맞아요. 그렇다면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소수의 사람, 네. 그분들과는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잘하고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네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네네. 조금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같은 부분도 많겠지만 네네네네. 그 차이점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 네. 좀 이야기를.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죠? 그리고 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제우스 신이라든지 네. 뭐 이게 포세이돈이라든지 신을 생각할 때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요? 아니면 혼자 있는 모습이 그려져요? 거의 혼자 이렇게 군림하는 맞아요. 모습이죠. 신은 완전하고 강하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 없어요. 신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완벽한 존재이기 철학적이네. 때문에. 네. 우리는 완벽하지가 바로 못하잖아, 그거예요. 인간은.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는 얘기는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허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모든 걸 합하면 약하다는 뜻이에요. 약하죠. 혼자 살기에는 약해요.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야 돼요. 그러려면 힘을 합치려면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야죠. 예, 그것 때문에 대화를 잘해야 된다는 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대화를 잘하는 기본적인 공통점은 다 들어가겠네요. 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번 기본 전제를 생각하면 네. 왜 대화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대화를 통해서 때문에. 약함이 더 크게 약함이 된다면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죠. 뭔가 대화를 통해서 약함이 더 강하게 될 때 이 대화의 유익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당신을 만났는데 내가 형편없고 약하다 이걸 알게 된다면 나는 당신을 더 안 만나고 싶어 하죠. 대신에 당신을 만났는데 내가 더 그래도 괜찮고 더 강한 사람이다 라는 확인을 받게 되면 당신을 더 만나게 되고 싶은 거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점점 작아지는가. 이런 사람과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박노해 시인의 시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큰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을 건너니 내 혼이 깊어졌다. 우리는 큰 숲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큰 강과 같은 사람을 건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쁜 시간에 아침에 생방송을 다른 것을 뒤로 하고 생방송을 여러분들께서 보는 이유는 어쩌면 나보다 다른 종류의 큰 숲이 저 두 분일지 모른다. 깊은 강이 저분일지 모른다. 저걸 통해서 내가 깨달음으로써 더 나은 존재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이 20분, 30분이 아깝지 않다고 기꺼이 투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잘 지내기 위해서는 그를 더 약하게, 더 보잘것없게 만들어주지 마라 하는 것이 철학적인 원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만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젊은 사람하고 대담을 제가 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진도에 바빠요. 질문해야 될 것에. 그래서 제 말을 못 들어요. 못 듣고 중요한 말을 했는데도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질문을 소중하게 간직하시면서도 네. 거기에 매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감탄을 해줄 때, 내가 감탄을 시킬 만큼 괜찮은 말을 했나 싶다가, 네, 그랬다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여기는 계속 나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좋아. 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생님 질문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났을 때 취약성을 저격하는 게 아니라 취약하면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네가 잘 모르지만 이런 점 되게 괜찮은 거 알아? 선생님 오늘 옷 중에서도 브로치가 참 어울리는 거 아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얼마나 사랑하게 되시겠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얘가 서랍에서 오늘 처음 하고 나왔는데 네네. 구박받았는데 아유 미안하다. 그 사람이 미처 잘 모르는 좋은 점들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치, 그리고 그걸 말로 옮길 수 있는 센스. 저는 눈치를 행동을 하는 걸 센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센스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은 거죠. 제가 쌤하고 대담하다가, 와, 선생님, 그 초록색이 저 초록색과 같아요. 우리 봄매색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쌤도 기쁘고 저도 기쁜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저 사람 만나니까 내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기분이 좋은데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딱 느낀 건 이제 저를 중심으로 하면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또 그들이 누군가가 저와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나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신이 나고 왜 이렇게 커지는가. 근데 그 큰 게 상대방보다 더 커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사람 인자. 네. 한문에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작대기가 2개잖아요. 네. 근데 이 작대기 2개가 어느 쪽으로 기울면 그 관계는 결국은 깨진다는 네. 큰 진리. 이게 이러면 이쪽이 깨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와 관계가, 선생님하고 저의 관계가 이렇게 오래,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기꺼이 나와서 해주시는, 그리고 저는 또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고맙고, 이런 관계들이 결국은 사람 인자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데서 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그것을 아주 큰 제가 조금 진리를 더 얻는 것 같아. 정리하자면 하나를 빼도 서 있을 수 있는 관계. 그게 균형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를 빼면 무너지면 의존하는 관계거든요. 둘이 힘은 들지만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붙었을 때 서로 더 편한 관계. 이게 선생님과 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저는 뭐 상담도 했지만 상담보단 강의를 좀 많이 한 편이라서 좀 선생님한테 비하면 아주 할수지만 선생님의 나를 살리는 말들이라는 책 속에 제가 아주 울컥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선생님의 상담이 어떤 건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사람들과 그러니까 타인과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를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폭력 상담 하실 때 그 한 분이 그 아내를 3번째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때려서 결국은 왔다는 그분께 앞에 잠깐만 나오시라고. 그리고 그 옆에 상담실에 있는 법전을 팔을 이렇게 해보시라고 법전을 하나를 딱 올려놓고 버티실 수 있겠어요? 네, 이거는 첫 번째 부인의 아들. 그 아들 기억나시죠? 짐인데. 그다음에 또 한 권을 올리고 또 한 권을 올리고 또 한 권을 올리고 이제 버티실만 합니까? 가장 힘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했더니 내려놓을 게 없다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이 멍멍했든지 결국은 나중에 쓰러져서 통곡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느끼게 하는 그 부분이 아마 저는 이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은퇴를 했지만 내가 옛날에 상담했을 때 저런 마인드였었으면 그분들의 마음을 훨씬 더 어루만져 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굉장히 많이 배웠고 저를 생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가 딱 저 모습이었구나. 근데 뭘 내려놔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게 하는 아주 근원적인 그런 그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그 상담할 때 그 마인드가 결국은 이 얘기가 아닌가 싶으네요. 제가 이 타인에 대한 부분, 내가 내 안으로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제끼고 한 부분 중에 경계선에 있는 동네가 형제나 친척인 것 같아요. 형제, 네. 그러니까 부모나 부부나 자식은 내 가족이라고 하지만 형제를 포함한 인척들은 가족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내가 그랬을 때 그 형제와의 관계들이 요즘뿐 아니라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형제들과의 그 관계에서의 그 대화를 다치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려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형제는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돈만 걸리지 않으면 돼요. 돈. 네. 아, 거기 뜬금없이 돈이 들어가나요? 네. 오. 그 돈은, 참 좋고도 더러운 형제간에 건데, 네. 좀 돈이 어려운 동생 도와줘야 인정이라고 되잖아요. 그러죠. 인정. 네. 인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시조에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맞아. 이런 시조가 있죠. 가정도 병인양하여 네. 잠 못 들어 하노라. 네. 형제 간의 전형적인 심리가 뭐냐면 처음엔 고맙다가 나중엔 당연하게 여기다가 나중엔 괘씸하게 여긴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 어렵다고 학비를 주잖아요. 네. 그럼 그건 줄 필요가 없는데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네. 근데 동생이 너무 언니가 고마워서 받아요. 그 다음에는 또 주면 당연하게 받아요. 내 형편이 어려워져서 안 주면 괘씸하게 여겨요. 그 인간의 심리가 왜 그렇죠? 네. 그래서 맡겨놓은 돈처럼 생각해요. 맡겨놓은 돈. 맡겨놓은 돈. 예. 내가 언니한테 맡겨놓은 돈처럼 생각해요. 아. 그래서 헌신하다가 헌신짝 되기 쉬운 게 형제간입니다. 헌신하다. 저는 헌신짝이 헌신짝 되기 쉬운 게 형제간이에요. 되기 쉬운 게 형제다. 예, 그래서 형제간에는 반드시 그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그 희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간에는. 어느 형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생하는 사람의 착각은 자기를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는 내가 나야. 그냥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형제는요, 반띵이에요. 반은 남이고 반은 나야. 네. 반은 남이고 반은 나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 주위에 있는 타인들 이렇게 제끼지 않는 타인들과 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부는 아니고 이제 형제 네. 형제와의 아니 형제가 아니라 저기 자식이나 네, 그 경계선에 있는 거 많대요. 옛날에 마징가제트 보면 아수라백작 반은 남자 반은 여자 그러네. 있었거든요. 아수라백작. 그러니까, 형제는 아수라백작이에요. 반은 남이고 반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한테 도움을 줄 때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 게 부분은 우리 네. 지금 이제 제 또래이신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네네. 부분이네요. 네네. 어떠한 괘씸함도 내가 나중에 다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면 아낌없이 주시고 그러나 요만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내가 너한테 사람은 신이 아니야. 맞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는 마음이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안 그럴 거라 그래도 네. 생기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반인 반수처럼 적당하게 줘야지. 이걸 너무 과하게 주다 보면 형제들은 빨대 한 번 꽂으면 죽을 때까지 안 뺄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자도 없죠. 언제든지 양해를 구할 수 있죠. 나중에 갚아도 되죠. 안 갚아도 되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도움 주는 사람이 잘 사는 줄 알고 서운해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유가 있어서 그런 줄 알죠. 여유가 있어서 그런 줄 알죠. 그런데 그렇게 아닌데. 받는 사람도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는 사람이 잘못이네. 네, 우리 이런 대담을 들으면서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네, 주는 것만이 능사가 예, 아니다. 반은 남이고 반은 나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한 선을 내가 밸런스,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몇 번만 도와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단호하게 딱 멈춰야 되는데 맨날 앓는 소리를 하니까 또 제가 형제들 상담을 그래도 한 20몇 년 동안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98%가 돈에 걸렸어요. 돈에 걸렸어요.
형제가요, 돈으로부터 독립적이잖아요. 그럼 서로 할 소리 다 하고 동등하고 평등하게 그렇게 보내요. 괜히 누구한테 돈 받으면 관계는 돈 받는 사람이 을이고 돈 주는 사람이 갑이거든요. 근데 그냥 사회에서는 갑을이 명확한데 형제라는 혈연으로 또 연결돼가지고 혈연. 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을도 완전히 을이 아니고 가끔은 갑짓을 해요. 그럴 때 갑이 미치는 거죠. 도와주고 욕먹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형제한테는 너무 많이 도와주는 거 아니다. 모든 인간은 자립이 원칙이기 때문에 맞아, 자립이 원칙. 자립을 해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도와주면. 맞아. 자립을 해친다. 네, 제가 지방을 갔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형제는 결혼하기 전에만 형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결혼하면 여자 끼고 남자 끼고 해서 돈 가져와라 빌리라 이러다 보면 서로 맨날 원수 안 됩니까? 이러는데 그 말이 제 말이죠. 돈 관계가 일단 깔끔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는 돈이 얽히면 안 되는 게 네. 대원칙이고 네. 오히려 도와주는 거가 계속해서 도와주다 보면 처음엔 고맙고 당연하고 네. 나중에는 뭐 여윤도 그것도 안 해주냐 하는 괘씸으로 가다 보면 그 관계는 깨지고 네. 또 그들로 하여금 자립적이지 못하게 네. 그거 도와주는 사람이 잘못한 거네요. 그 사람도 잘못은 아닌데 너무 인정이 과한 거죠. 그러니까 인정이 과한 거죠. 너무 많은 게 문제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참 지혜로운 분인데 평생 자식 6명한테 뭘 교육시켰냐면 너희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10원도 돈 거래하지 마라. 그게 유언이셨어요. 이야. 그래서 우리 처갓집은 10원도 돈 거래를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잘 지내요. 너무 잘 지내요. 서로 아쉬울 것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누가 갑도 없고 을도 없고 형제 순위만 있을 뿐이지 돈 있어도 안 빌려주고 돈 없어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구하려고 그러지. 그렇구나. 네. 잘 들으셨죠?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 편안하게 들으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네. 연세가 좀 있다 보면 뭔지 알게 모르게 형제나 맞습니다. 혹은 또 뭐 올케나 이렇게 인로우로 맺어진 관계를 인로우, 하더라도 그렇게 돼서 어려운 게 뭐 조카나 또 왜 그러잖아요. 조카 도와줘봐야 아무 소용없다 소리 나중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지방에 있는 조카 그러면 지방에서는 숟갈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데 하고 조카 데려다가 챙겼더니 엄마한테다 대고 이모가 고모가 뭐 삼촌이 네. 이래서 속상하고 저래서 속상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또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선생님 제가 지금 후배 중에 네. 지금 교수로 있는데 석사 때 결혼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재단 이사장이 큰아버지였거든요. 그 어느 하늘 부르더니 저녁을 사주면서 이게 밥이나 한 끼 먹어라 하고 봉투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봤더니 1,000만 원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그래서 전화해서 큰아버지 밥값 비싸네. 네, 너무 커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야 네가 크냐 그게 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1,000만 원을 못 잊는데요. 근데 여기서 만약 1,000만 원을 한 석 달에 한 번씩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한 번이니까 그렇지. 한 번이니까 그렇죠. 예, 그 이사장님은 딱 한 번만 1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정도 예상했을 텐데 1,0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형제간에도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크게 도와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지속적으로 계속 하면 부모도 아니고 나중에는 서로 안 좋아집니다. 서로. 이걸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많이 봐서 이런 자리에서 저는 근사하고 아주 고상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현실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와닿는 나의 피가 되고 그쵸?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요. 고상한 얘기에서 못하겠어요. 귀한 시간에.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이제 결론이 다 거의 나온 것 같은데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내주시면 그렇다면 자꾸 저 사람하고는 자꾸 만나서 이야기가 하고 싶어. 네네. 내가 외롭고 힘들 때는 전화해서 이렇게 좀 얘기도 나누고 싶어. 네네. 이런 사람이 되는 거는 참 행복한 거잖아요. 네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낀 사람 빼고.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제 마지막으로 비결이 뭔지 네. 총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적을 준비를 해야지. 그 보이스 트롯 또
미스트롯 뭐 네. 최근 미스트롯이 끝났어요. 네. 그거 보면 국악신동이라면서 김태연 양 아우, 진짜. 9살 바람길. 네 바람길 아우 막 뭉클했어요. 뭉클하고 네. 우신 분도 많고 네. 어쩜 저렇게 감정 표현 아니 그 10살짜리가 인간이란 감정 표현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따라서 얼마나 인간적인가를 하는데 태연이의 그 감정 표현은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TVN에서 아이 컨택이라는 데서 태연이를 가르쳐준 스승이 아 맞아. 유방암 사기로 맞아.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네. 태연이는 보내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눈물로 그거 하는 보고 걸 싶었는데 봐야 되겠네.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이제 너한테 마지막으로 노래를 가르치겠다고 북을 가지고 뚝딱딱딱 치면서 얘가 창을 왜 하게 갑자기 하고 막 울컥하지? 네, 스승이 그 공중파에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보면서 저도 울컥했거든요. 스승과 제자의 저런 이어내림. 사실 스승은 죽지 않아요. 눈물 날라. 부모도 죽지 않고 스승도 죽지 않아요. 제자와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스승이 이 아이가 태연이가 노래를 하도록 할 때 뭘 했냐면 북과 고수를 치고 뚝딱딱 뚝딱딱 그랬거든요. 창을 하는 사람은 고수가 추임새가 없으면 계속 할 수 없어요. 추임새. 네. 그래서 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 선생님이 추임새 명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얘기하면 아 그래요? 이것도 지금 그러네. 추임새를 맞아, 넣어주시는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 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선생님 이야기 네.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선생님보다 세상은 훨씬 많아서 경험을 많이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주신 게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하면 대담을 하면서 시청자들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만 저는 정말 네네. 그 저도 모르게 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저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근데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선생님 말씀에 추임새를 넣고 있어요. 그렇구나. 나 그것도 못 그렇죠. 느끼고 있어. 맞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추임새. 우리는 서로 추임새를 넣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대화를 창을 완창할 수 있듯이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임새를 끊는다고 해봐요. 엇박자를 넣는다고 해봐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 그건 좀 생각이 다른데 이러면 제가 머릿속이 하얗게지면서 뭐라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제가 정색이 되고 대담도 갈피를 못 잡게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닌 얘기에다 추임새 넣어지지 않잖아요. 그건 가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닌 얘기에 대한 추임새를 넣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침묵하고 가만히 그러면 저 stop 잘하네요. and think and Stop, choice 해주고 그땐 Stop. think Think and choose. choose를 뭘 하냐 침묵 silence를 침묵을 선택해야죠. 근데 맞는 얘기가 나올 때 맞는 데는 그 추임새를 침묵을 넣어주고. 추즈하고 아닐 때는 추임새를 추즈하고. 추임새에서 멈춤을 딱 가만히 있는 걸 그러면 자꾸 연락하고 싶잖아요. 전화했는데 네. 어머 웬일이니 아유 그랬어 힘이 들면 네 전화하고 싶은 사람. 그렇죠. 그 요즘 사람은 같은 때는 만나기 어려우니까 전화하고 싶은 사람. 추임새를 잘 넣는 사람 결국은 그게 결론이네요. 추임새 세 글자에 있어요. 제가 하는 상담도요 그랬어요 아우 이게 계속 추임새거든요. 근데 상담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끊고 들어가요. 근데 어릴 때 그때는 어땠어요? 그러면 분석하려고. 분석하려고 나는 평가하려고. 많이 아니까. 네. 그러잖아. 꼴보기 싫어. 네. 그러니까 이런 말 해도 되나? 맞아요. 꼴보기 싫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다 추임새를 안 넣어요. 안 넣고 계속 지 말만 하려고 그러거든. 가만있어 봐. 융은 뭐라 그랬더라 이런 상황에서. 프로이드는 뭐라 그랬지? 그렇죠. 이러고 네. 이제 학자만 그걸 여기다가 네. 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융 그러시니까 환자는 의사의 인격을 넘어설 수 없다. 이 말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몰라요. 맞아, 제자는 스승의 인격을 넘어설 수 없고 자식은 부모의 인격을 넘어설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역으로 말하면 대인관계에서 내가 인격이 뛰어나야 그래야 그 사람도 많이들 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짧을 줄 알았더니 오늘도 시간이 저희 예상 시간보다는 지난 시간보다는 짧지만 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우리 오늘은 부부나 아니면 자식이 아닌 가족의 경계에 있는 형제 이야기를 좀 특별하게 더 뒷부분에서 얘기를 했고 어쨌든 그 내가 만나고 싶은 타인들 안에
부분에서는 뭐 모두가 다 공통점이기도 하겠지만 추임새, 추임새가 결국은 한마디의 결론인 것 같으네요. 추임새를 자연스럽게 가만히 무뚝뚝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커지는가? 나는 왜 커지는가? 아, 나 커서 너무 좋아. 그렇지만 네. 너무 커지지는 말고 그렇게가 우리의 오늘의 결론인 거네요. 맞습니다.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나눴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월을 많이 살다 보니까 상실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예, 우리 노년기가 돼가면서 그 상실에 대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 심리적인 메커니즘이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또 지혜로 풀어주실 예정이시니까 다음 주에도 월요일날 11시에 이렇게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도움 되셨기를요.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